네, 안녕하세요. 에이시아 318-25 25장 철근 정착과 이음의 개정사항 두 번째입니다. 확대머리 스트롭이 되겠는데요. 확대머리 스트롭, 처음 나오는 용어죠. 영어로는 strap anchored with head라고 되어 있는데, 스트롭의 단부에 헤디드 바, 확대머리 철근으로 정착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이 실험을 했었는데, 뭐냐면 이제 기둥의 연결철근 크로스타이를 기준에서는 이제 이렇게 90도 135도 이렇게 하라고 돼 있죠. 90도 135도 이렇게 교대로.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시공하기가 쉽지 않죠.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이제 양쪽에 이 연결철근 크로스타이 양단부에 확대머리 철근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비싸죠. 그러니까 우리 뭐 건축에서는 뭐 13mm, 16mm 정도까지밖에 안 쓰긴 하는데, 연결철근 크로스타이 그 가는 철근에 이제 헤드를 다는 거는 이제 비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만 달고 반대쪽은 뭐 180도로 했어요. 왜 180도로 했냐면 90도로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시공이 편하니까. 135도로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180도로 그냥 감아서 이렇게 툭 걸면 되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양단부에 헤드가 있거나 아니면 한쪽에는 헤드 있고 한쪽에는 이제 180도 표준 갈고리로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력을 주고 기둥이 이게 이제 스트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전단 철근이기 때문에 전단 파괴가 나도록 실험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부재에서 전단력을 준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반복 가중을 가했는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세 가지의 정착 상세가 모두 같은 성능을 보여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세 개의 커브를 이제 엔벨럽으로 그려보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네,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우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쪽에 확대머리 철근으로 정착한 거가 우리 이제 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90도 135도 표준 갈고리, 그러니까 표준 연결 철근이 되겠죠. 크로스타이. 그러니까 내진용 상세 그대로 쓰는 거와 동등한 성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굉장히 재밌는 거가 마지막에 파괴될 때, 이제 이게 휨 파괴는 아니지만은 반복적인 모멘트에 의해서 이 피복이 탈락이 됐어요. 피복이 다 탈락되는 거죠. 압축에 의해서 피복이 탈락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있으면 요 철근이 이제 압축을 받을 때 좌구를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좌굴이 이제 예쁘게 이렇게 그 스페이싱 내에서 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이 연결철근을 다 모든 주철근에 다 감는 게 아니라 하나 건너 하나 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거는 안 감겨 있는 거죠. 예, 요거는 감겨 있고, 예. 이렇게 될 경우에 안 감겨 있는 경우에는 좌굴 길이가 당연히 이 횡보강철근 간격의 2배만큼으로서 늘어나고요. 135도는 아주 좋아요. 135도는 보면 이제 정말 그 커버가 떨어져 나가도 135도의 그 연장 부분이 코어 콘크리트 안에 있기 때문에, 신부 콘크리트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뽑히지 않고 아주 성능이 좋습니다. 문제는 이제 90도 부분이죠. 근데 이제 90도 부분 없이는 시공을 못하니까 이 90도 부분이 펴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하고 예전에 다 선배님들이 실험으로 확인한 거였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해 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실제로 90도가 펴지더라. 그런데 확대머리가 있는 부분은 어떠냐면 이게 끝까지 버텨요. 확대머리가 있는 부분은. 예. 그래서 주철근이 좌굴 길이가 다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주철근이 인장과 압축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끊어져요. 좌굴에 의해서도 완전히 끊어지기도 하고, 인장을 받으면서 끊어지기도 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끊어졌죠. 예. 끊어질 때까지 이 연결 철근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복 하중에 대한 저항 성능이 굉장히 우수하게 돼서
이 세 가지 조건의 커브가 엔벨럽으로 그려보면 다 똑같이 나온다. 여기 개별로 이렇게 보여드리긴 있지만 차이가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스트럽 앵커드 위드 헤드라고 ACI에서는 돼 있고, 이거를 그냥 확대머리 스트럽,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확대머리 연결 철근이 맞겠죠. 확대머리 연결 철근이 맞지만 이제 일단 뭐 스트럽이라고 했으니까 확대머리 스트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쓰일 곳이 이제 매트 기초 이런 데에 두께가 부족한 경우에 횡보강 철근을 넣죠. 수직 방향으로. 그럴 때 이제 한쪽에 여기는 이제 그림은 135도로 되는데 135도로 할 이유가 없어요. 시공이 편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아니면 이제 이 헤드랑 185도로 바꿔서 해도 되고요. 사실 이제 시공을 생각하면 밑에서 이렇게 걸어서 딱 끼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시공이 더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closed strap, U 형태로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U 형태로. 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일종의 표준 갈고리로 되는 형태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각각의 헤드를 달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뭐 권장할 이유가 없죠. 비싸니까. 예. 그래서 29mm 이하에 써라. 실험적 데이터의 한계죠. 그 다음에 이 뎁스가 깊은 경우에는 35mm까지 가능하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측면 피복은 8dB 이상 해라. 이게 이제 힘을 받으면 얘가 이렇게 측면 파열 파괴가 생길 수 있는, 이렇게도 터져 나갈 수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이 터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8dB로 제법 두껍게 해야 되고, 이 사이 거리는 이제 6dB, 중심 간격은 6dB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우리가 잘 안 보는데, 부재 중심에서 정착판 앞까지, 그러니까 유효한 정착 깊이가 되는 거죠. effective depth가 되는데, effective development length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요 값이 이상이 되어라 이렇게 되는데, 이거 우리 기존에 다 있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거예요. 뭐냐면 기존 코드에서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이제 19mm 이상 스트럽인 경우에 이걸 만족하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LDH예요. LDH에다가 충분한 측면 피복, 후면 피복이 있을 때 쓰는 0.7 저감 계수를 곱해가지고 나온 값인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이거는 이제 헤디드 바뿐만 아니라 뭐 스트롭, 뭐 폐쇄형 스트롭이든 연결 철근이든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철근일 때는 이게 그냥 이렇게 표준 갈고리 형태로 해서 주철근을 감싸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조금 굵어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 부재 중간에서 이 길이가 0.7 LDH를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와이드 빔, 이렇게 와이드 빔에 전단이 부족하다고 이 스트럽으로 굵은 거 써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왜 안 되냐, 뭐 이렇게 주철근에 감싸져 있다 뭐 이렇게 하겠지만 이거는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옆에서 봤을 때 슬래브 있고 뎁스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전단 균열이 가는데 이 스트럽이 항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예. 항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기껏해야 한 가닥 정도만 이 스트럽이랑 만나고 균열이 이 스트럽 전단 철근을 관통하지 않아요. 예. 이 뎁스가 얕으면.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갈고리 정착 길이를 확보하라. 그러니까 스트럽의 정착 길이를 확보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실은 부재의 뎁스가 일정 높이 이상 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이건 뭐 기존에도 있던 건데 왜냐하면 이제 이 시공이 편해지면 자꾸 치수를 줄이려고 하거든요. 시공이 편해지면 부재 치수를 줄이고
철근을 마구 우겨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를 하는데, 이거는 확대머리 철근의 잘못이 아니고 그냥 부재 치수를 하라는 설계의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대머리 철근 스트로크와 자유면 사이에는 한 가닥 이상의 종방향 철근을 넣어라. 그래서 이런 철근을 넣으라는 거죠. 이 철근 여기 있어야 된다. 예. 그래야지 이 바깥쪽으로 터져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단부에 종방향 철근을 위치하라. 그러니까 이 헤드와 이거를 항상 같이 두라는 거죠. 헤드와 이거를 같이 둬라. 예. 헤드와 이거 같이 둬라. 예. 이거는 이제 원래 서로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가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종방향 철근, 길이 방향 철근의 좌구를 잡아주는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같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400mm 이상 초과하는 기초판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초판은 사실은 휨 부재긴 하지만 압축 영역에서 길이 방향 철근이 좌굴이 일어날 정도의 압축력이 그렇게 작용하지 않고 연성 고동까지를 요구하지 않죠. 기초는 거의 탄성 범위 안에 있도록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이가 충분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있던 이런 기준도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제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막 편하게 쓰면 좋겠는데 지금 이거 보시고 이렇게 막 사업 안이 떠오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폐쇄형 스트롭 대신에 막 이걸 쓰겠다, 안 된다고 딱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폐쇄 스트롭, 후프를 대체할 수 없다는, 일부를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예전에도 이제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우리 실제 시공할 때는 이제 U바에다가 위에 이제 캡바를 넣죠. 예, 이렇게 요런 상세를 넣게 되는데 이거 넣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예전부터 여기에 돈이 좀 들더라도 이렇게 하든지, 또는 뭐 이게 아니면 한쪽만 있고 한쪽만 헤드가 있고 한쪽은 뭐 135도를 하든지 180도를 하든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시공이 편하죠. 툭 걸어서 이렇게 타면 되니까.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냐? 이게 왜 안 되냐 하면, 헤드는 정착 성능은 있지만 횡구속 성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장에 대한 저항력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표준 갈고리나 횡보광 철근에서 요구되는 효과들이라는 게 있죠. 횡보광 철근에서 요구되는 효과들이라는 게 어떤 이런 형태에서 이게 이제 안쪽을 구속하는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단 성능뿐만 아니라 횡방향 철근이 요구하니까 횡구속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횡구속은 코어 콘크리트를 구속해 주는 것도 있고, 길이 방향 철근의 좌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비틀림 철근으로 쓰이는 경우에도 안 된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같은 말인 게, 왜냐하면 이제 비틀림 철근을 크로스 타이로 하진 않죠. 이렇게 스트롭이나 후프 모양으로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토션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바깥쪽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 바깥쪽에 있는 부분에서 얘가 이제 토션을 받으면 이런 부분이 이제 이렇게 탈락되게 되는데, 그러고 나면 만약에 이제 여기에 헤드가 이렇게 있었으면 얘는 바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바로 떨어져 나간다는, 바깥쪽으로. 그래서 헤드 확대머리 철근은 자유면이 가까운 데 쓸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는 쓸 수가 없다.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구조 일체성 철근이 거죠. 그래서 뭐 두 가닥 이상은 접합부 뭐해서 좀 연속돼야 된다, 뭐 이렇게 하고, 이번 저희 KDS 1420 개정에서는 이제 이렇게 과거 A급 이음으로 잘못되어 있던 걸 이제 B급 이음으로 바꾸는 걸 개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붕괴 시에 구조물을 매달고 있어야 된다. 구조물을 매달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든지 이제 철근이 항복할 때까지 버텨야 되는. 근데 이제 확대머리 철근을 쓰게 되면 피복이 탈락하고 나면 이제 그런 역할을 못 하고,
갈고리 철근에 대한 횡보강용으로도 쓰지 마라. 자, 이 그림은 이제 제가 그 갈고리 철근 정착 길이 할 때도 보여드렸는데, 어떻다 그랬어요? 파괴가 이 옆구리에서 나간다 그랬죠. 옆면이 이렇게 터져 나간다 그랬어요. 옆면이 터져 나가.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안 터져 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 접합부를 쭉 감싸야 된다. 결국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후프 형태가 돼야 된다. 후프 철근이 돼야 된다. 또는 뭐 폐쇄형 형태가 돼야 되는데, 얘를 이제 분절시키게 되면, 만약에 이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접합부 전단에는 저항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측면 피복이 떨어져 나가면 얘는 허당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로는 쓸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확대머리 철근과 평행한 보강용, 이것도 실은 같은 개념이에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갈고리 철근뿐만 아니라 확대머리 철근이 이제 접합부의 보주철근 정착으로 쓰인다고 했을 때는 예상되는 파괴가 이 측면 파열 파괴, 옆구리가 이렇게 터져 나가는 거 하고, 주된 게 이제 접합부 전단 파괴가 되는데, 이 옆구리가 터져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능을 못 한다는 거죠. 얘가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접합부 전단은 잡아줄 수 있지만, 측면 피복이 떨어져 나가면 바로 떨어져 나가니까 이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요게 이제 제가 피복이 가까울 때 확대머리 철근의 정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거를 보여드리면 이제 확대머리 철근 쓰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위험하다는 측면에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착부 주변이 이렇게 터져 나간다는 파괴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확대머리 철근의 횡보강용으로는 이 확대머리 스트럽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착 길이와 이음 길이용 횡보강용으로도 못 쓴다. 그러니까 요 KTR 값으로 못 쓴다는 거죠. 요 KTR이 40 ATR of S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기억나시죠? 이게 이제 이렇게 정착이나 부착에서 이런 균열이 생길 때 이제 이게 그 기능을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텐션 링에 의해서 철근 마디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콘크리트를 밀어내는 힘이 발생했을 때 콘크리트에 이제 이런 인장 응력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인장 응력. 그래서 이제 이 인장 응력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런 철근을 넣어주면 효과적인데, 사실 이거에 대한 이제 근거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만약에 이렇게 헤드가 있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내부에 있으면 효과는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렇게까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스트럽 중에서도 이런 이제 정착 길이와 이염 길이 횡보강용으로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일반적인 보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일반적인 스트럽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유로 가운데에 연결 철근으로 이걸 썼다는 거야. 이렇게 썼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VS 계산할 때는 이 철근을 다 고려를 해요. 그런데 KTR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KTR 계산할 때는 이 철근하고 이 철근만 고려를 하라는 거죠. 확대머리 스트럽은 KTR 계산할 때는 고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못 쓴다가 아니라 KTR 계산할 때는 빼고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거부터 이제 이런 상세들은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반 현장에서도 좀 쓴 적도 있고, 원자력 발전소에도 이제 사용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CR-318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국내외 실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국내 기준에도 조속히 반영이 되리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